책 한번 읽어볼까요? 벌써 탁 질리세요?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시죠. 맨 앞에 장이 뭐냐면 정보위, 왕위를 바르게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역에 이르기를. 주역이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성인의 큰 보배를 위라 하고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한다. 무엇으로서 위를 지키는가? 바로 인이다 라고 하였다. 요 대목은 조금 쥐가 나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인의 큰 보배를 위라 하고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한다. 무엇으로서 위를 지키는가? 바로 인이다. 이 말은 정도전이 밝힌 대로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계사 하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보위, 임금의 자리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이다. 인. 글쎄요, 이걸 어질다라고 번역을 하기에는 너무 좀 누수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인이다라고 해놓고 그 인이란 무엇이냐? 이걸 공부해 나가는 게 좀 더 옳은 방법일 것 같아서 어짐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옛날 학자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풀이하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주자도 이 주역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힌 책을 씁니다. 주역본의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어질 인자 자리에다가 사람 인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바로 인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 자기 해석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데 사람 인자, 사람이 아니면 인민이 아니면 더불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이다. 사람이다. 주자는 이렇게 해설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전은 자기 책을 쓰면서 주자의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적인 설명, 어질 인자를 써서 인이다 라고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쓰면서 가장 먼저 임금에게 임금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해야 되는가? 인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 문장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왕에게 우선 인해야 됩니다. 인한 정치, 인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임금 자신은 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용문과 이 원문을 꼼꼼하게 대조를 해 가면서 이 정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원전을 번역했는데요. 주역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하고 성인의 큰 보배를 위라 한다 해가지고 생과 위의 자리가 주역 원문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도전이 인용하면서 생과 인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걸 몰라서 바꿨는지 깊은 뜻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는 작업을 사상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죠. 이건 정도전이 이건 잘못 뺏긴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정도전이 의도적으로 생과 인의 자리를 바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바뀌었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다행이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런 겁니다. 천자는 천하가 받드는 것을 누리고 제후는 자기 영토에서 받드는 것을 누리니 모두 부귀가 지극하다. 천자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받들고 제후, 그러니까 조선 국왕 같은 사람은 그 조선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받든다. 다 받들어지는 존재이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천자 제후에게 바치고 호걸들은 힘을 바치고 인민들은 각각 바쁘게 역에 복무하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 이걸 역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의무를 다하면서 천자 제후를 받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임금의 명을 따를 뿐이니 그 지위를 얻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를 얻게 되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받들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보배냐 하는 얘기예요. 천지는 만물에 대해서 한결같이 낳고 기를 뿐이다. 무릇 그 시초의 기운은 끊어지지 않고 두루 흐르니 만물이 생겨난 것은 모두 이 기운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지만 크고 가늘고 높고 낮은 제각각의 형태를 띠고 제각각의 성질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본심으로 한다고 한 것이니 이른바 만물을 낳는 마음, 이것이 천지의 큰 덕이다. 자, 이게 이제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본심으로 한다. 이건
인용되진 않았지만 맹자 집주의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만물을 뭔가 낳고 생이라고 했는데요. 이러는 것이 천지의 큰 덕이라는 건데 이 큰 덕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임금이 가져야 된다. 임금은 이 천지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천지가 낳고 자라고 하게 하는, 더 좋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임금의 지위는 높기로 말하면 높고 귀하기로 말하면 귀한 것이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민은 지극히 많으니 한 번 그들의 마음을 이루면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긴다. 어떤 일이 생길까?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협박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꾀로 속일 수 없다. 그 마음을 얻으면 내게 복종하고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임금을 버리는데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것 사이에는 털끝만큼의 차이밖에 없다. 아주 작은 차이로 임금을 따르기도 하고 임금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사사로운 뜻으로 구차하게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아부해서 그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도를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요즘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포퓰리즘. 이거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인할 뿐이다. 이거 한 가지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진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서 아주 주목되는 문장 하나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협박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꾀로 속일 수 없다. 그 마음을 얻으면 복종하고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임금을 버린다.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이 문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민심을 얻지 못한 임금을 백성이 버린다? 이거 지금은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정도전이 이 말을 할 때는 불과 몇 년 전에 자기들이 한 일이에요. 고려의 마지막 국왕 공양왕을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내쫓았죠? 민심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임금을 내쫓았어요. 그 행위를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1000명을 바꾸는 일, 1000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갈아치우는 일, 이걸 혁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혁명의 가능성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했지만 새나라의 새 임금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어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선언의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어진 정치를 하지 못하면 조선의 새나라의 백성들은 새 임금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경고를 정도전은 이 대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왕 자신이 인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임금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부 경어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임금에게 가르치듯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할 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인할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정을 베풀지 않으면 백성들은 전하를 버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선경국전의 맨 첫머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혁명의 가능성, 이걸 가지고 국왕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마지막에 있는 도를 어기고 칭찬을 구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니, 도를 어기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구해요. 백성들의 칭찬을 어거지로 구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중국의 고전입니다. 서경에 대우모 편에 백익이라는 사람이 순임금에게 아뢰는 가운데 나오는 문장이에요. 도를 어기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듣고자 하지 말 것이며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한 데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문장은요, 자기의 독창적인
창작이 아니라 원래 있던 전부터 있었던 고전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게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맹자에 이르기를 해서 출전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밝히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논문 같은 거 표절 심사 이 프로그램 돌리면 옛날 문장은 굉장히 많이 걸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도를 어기고 칭찬을 구해서 도달하는 것은 아니니 이걸 딱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거 서경에 있는 말이야 다 알아요. 사서 삼경 정도는 되게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전거를 밝히지 않아도 이거 속이려고 밝힌 게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경에 나오는 얘기를 마치 자기 얘기처럼 썼네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수리부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짓지 않는다. 자기 문장을 서술하는데 자기가 창작하지 않는다. 인용문을 여러 개를 모아서 이 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표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돌려서 몇 퍼센트 표절했나 이거 따지는 거는요. 정말 천박한 우리들이나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표절만 하고 자기 얘기를 하나도 넣지 않는 이런 글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표절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막 이 표절률이 막 50%, 60% 나가는 논문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논문 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원고지 150매 정도를 채우는데 꼬박 앉아서 한 석 달 정도를 써야 그 논문 하나가 나와요. 문장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지 저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지 이걸 따지느라고 문장 만드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래도 표절률이 한 5% 안쪽 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일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룰루랄라 논문 정말 일주일에 하나씩 쓸 거려? 그걸 안 하고 정말 내 살을 깎아가면서 내 시간을 그냥 쓸어 넣어 가면서 쓰는 게 논문입니다. 표절을 10% 이상, 20%, 30%, 심지어 5, 60%를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그래도 논문 한 편 되고 이렇게 써도 논문 한 편밖에 안 되고 지금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이 더위에 앉아가지고 정말 자기 젊음을 불태워가면서 표절률 5% 안쪽의 논문을 쓰려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될 일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거보다 한 수준 우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절 이야기를 한 건 참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조선경국전을 번역을 하면서 이전의 번역과 한 가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되어 있는 이 문장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를 어기고 칭찬을 구해서 도달한 것이 아니니 이 원문을 이제 중국 원전에서 전부 검색을 해서 찾아냈어요. 옛날 분들은 다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내지만 요즘 우리들은 사서삼경이 머릿속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문 검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찾아냈습니다. 이걸 찾아내니까 그 다음에 번역을 할 때 그 원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번역은 디지털 시대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번역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제 자랑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날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출처가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맹자 고자 하편에 맹자가 백이, 이윤, 유하해 그 앞 시대의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세 분은 길이 같지 않았으나 그 나아감은 똑같았다. 무엇이 똑같았는가? 인이다.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길을 갔지만 모두 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또한 인할 뿐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정도전이 이걸 인용한 거예요. 인할 뿐이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왕에게는 인 한 글자를 가슴에 새겨 넣으려고 한 거죠. 인한 왕이 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이런 겁니다. 임금이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서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여 천하 사방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마치 부모처럼 우러러볼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정도전이 태조에게 바라는 그 정치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오래도록 안녕과 부귀, 존경과 영화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위태로워지거나 망하거나 뒤집히거나 추락할 근심이 없을 것이다. 민심을 잃어서 혁명이 일어날 그럴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인으로 지위를 지킴이 보위를 지킴이 어찌 마땅치 않겠는가.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 이것도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역시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 공손추 상편에 불인인지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 남에게 내가 차마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대체로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치라고 약간의 의역을 했습니다. 맹자의 이 이야기는 사단, 인의 예지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죠. 사단이 인정의 근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 모두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다. 옛날 왕들은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행했으니,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인인지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거를 정도전이 인용을 한 것이죠. 인정의 중요성. 인으로서 보위, 왕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어찌 마땅치 않겠는가라고 한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런 문장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지금 태조죠. 천명과 인심에 순응하여 신속하게 보위를 바르게 하셨으니 인이 심덕의 전부가 되며 사랑은 바로 인이 발현된 것임을 아시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인을 체득하고 사랑을 백성에게 미치셨다.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본질이 서고 인의 발현이 행해진 것이다. 아, 그 지위를 보전하여 천만세의 길이 전해질 것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정도전의 태조에 대한 아부성 멘트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인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인한 정치를 이미 하셨습니다. 인한 정치, 인정을 이미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조선을 건국한 시점에서 천명과 인심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고려 말로 잠깐 가보면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공양왕을 몰아내고 이성계를 추대할 때 이 추대파가 공양왕을 쫓아내는 명분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민심을 잃었다. 여기에서 찾은 거예요. 민심을 잃었으니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겠다. 이것이 혁명론인데 이걸 가지고 이성계에게 와서 그러하니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성계가 거기다 대고 어떤 대답을 했냐면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나는 데는 1000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사양을 했어요. 뭐냐면 인심을 가지고 추대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데 인심, 민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1000명이 있어야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사양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형식상 3번 사양하고 3번 권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즉위교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1000명과 민심, 이 두 가지의 바탕을 두고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정도전이 이걸 거기에 껴 넣은 거죠. 그러면서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1000명은 보이지 않는데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민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저 백성들이 내가 왕이 되길 저렇게 바라는 것은 천명이 백성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거야. 이런 논리죠. 이 논리를 개발한 것도 정도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민심과 천명을 연결해 놓고, 그래서 새 왕조의 정당성이 천명과 민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천명은 민심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해놓고, 따라서 정치에서 중요한 건 뭐냐? 민심을 얻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천명과 민심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도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정치를 할 때 민을 위한 정치, 위민 정치, 민이 근본이 되는 국가, 민본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도전의 이 아부성 발언은 뭐예요? 이미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다. 마음을 바르게 해서 인을 체득했고, 사랑을 백성에게 미쳤으니 그건 뭐예요? 애라고 하는 것은 인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태조 자신이 이미 인한 사람이 됐고 인정을 시작했으니 그 지위가 보존되고 1000만 동안 길이 전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하지만 정도전의 본심은 뒤에 이 수사, 이 아부성 수사를 뺀다면 태조에게 인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정을 베푸십시오,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조선 경국전의 출발을 삼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인. 이것이 조선 경국전의 시작 키워드가 됩니다. 어떻게 읽을만 하셨어요? 지금까지 짧은 한 장을 읽은 건데요. 앞으로 조선 경국전 다를 읽는 것은 아니고 조선 경국전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 또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대목, 명심해야 할 대목을 간추려서 해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